오늘은 남해 미저 띠섬 1번 자리, 일명 엄지짝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엄지짝 끝이 이곳은 한 1시까지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은 곳입니다. 서쪽을 보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날씨가 바람까지 불면서 살살한 느낌을 받는 날씨인데요. 오늘은 열한물입니다. 만조 시간이 11시 한 40분경이 만조가 되는 그런 물때이기 때문에 오늘은 포인트를 조금 이동을 하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띠성 1번 자리 엄지짝에서 낚시를 하고요. 그리고 오후 한 12시경에 포인트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래서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바로 저 앞에 보이는 밤섬에 들어가서 오늘은 참돔 탐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곳에서 낚시를 했던 분이 대물 입질을 받아서 세 방을 터지고 감성돔 한 45cm급의 감성돔 한 마리를 낚아왔습니다. 낚아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감성돔일 수도 있겠지만요, 참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밤섬에서 오후에는 참돔 낚시 기대가 됩니다. 조금 이런 편은 있겠지만은 밤섬에서도 참돔이 붙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후 낚시는 설물입니다. 설물 때 밤섬에 들어가서 참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감성돔 채비를 마쳤습니다. 낚싯대는 1호 낚싯대, 찌는 15도 경사찌 G2찌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청수정찌, 원줄은 2.5입니다. 2.5에 목줄은 1.5호, 그리고 감성돔 3호 바늘, 봉돌은 2위 봉돌 하나를 물려서 가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엄지짝 같은 경우에는 띠섬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낚시 포인트입니다. 이곳은 멀리 밤섬과 그리고 미조 본섬 사이에 물골에 많은 인공어초가 깔려 있는 자리고요. 이곳은 또 설물보다는 덜물 때 강세를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53cm의 그런 대물 감성돔 또 낚아내었던 또 그런 기억이 미련이 또 있으니까 오늘 또 혹시나 하는 기분에 대물을 한번 꿈꾸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아직 겨울 날씨입니다. 와, 바람까지. 오늘 낚시하기가 바람에 고전을 할 것 같습니다. 봄에는 길목이지만 갯바위는 아직 한겨울에 매송 칼바람이 낚시를 방해합니다. 조금 있으면 영등철입니다. 음력 2월달이죠. 아직은 영등철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온은 영등철 못지않게 오늘 또 많이 찹니다. 오면서 수온을 확인을 해보니까 8.7도를 나타내고 있는 수온인데 과연 저 수온기에서 오늘 감성돔이 입질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람과 저수온이 낚시에 걸림돌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봅니다. 지금은 바람도 위에서 불고 들물이 되면은 조류가 위에서 좌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찌가 투척을 해놓고 이래 보니까 바람과 조류에서 굉장히 빠르게 좌측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조금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금 더 채비 투척을 우측편으로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지금은 12시 방향에 채비를 투척을 했는데요. 바람과 조류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불다 보니 채비의 속도가, 떠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빨라서 조금 우측 한 2시 방향에 채비를 투척을 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채비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제비 투척 시 엉킴이 많지만 요령을 알면 쉬워집니다. 바람이 불 때 투척 방향에 따라서 제비가 많이 엉킵니다. 많이 엉키는데 바람의 방향에 어느 방향으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제비의 목줄의 엉킴이 좀 덜한 그런 방향이 있거든요. 지금 바람이 위에서 좌로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제비를 위에서 이렇게 좌로 이렇게 던지다 보면 제비가 목줄이 찌에 굉장히 많이 엉킵니다. 그래서 던질 때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제비의 엉킴이 없습니다. 이것도 뭐 낚시를 하면서 뭐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이야 이것을 아시겠지만은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에게는 바람이 불 때는 제비를 던지면은 계속 목줄이 찌를 감겨서 다시 해소를 하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비를 투척할 때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투척을 하면은 목줄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서 일자형을 펴지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제비의 엉킴이 덜합니다. 낚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낚시 용어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나는 물때, 죽는 물때라는 이야기를 낚시인들이 많이 하죠. 살아나는 물때라는 것은 조그물을 기점해서 살인 물때로 이렇게 접어드는, 뭐 예를 들어서 대물, 내물, 이런 물때를 살아나는 물때라고 합니다. 이런 물때는 보통 보면은 뭐 오후가 덜물이 받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낚시가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아무래도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덜물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오후 낚시가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또 죽는 물때라는 것은 사리 물때, 6, 7물에서 서서히 조금으로 접어드는 그런 물때, 10물, 11물, 12물, 13물, 이런 물때가 감성돔 낚시에서는 살아나는 물때보다는 죽는 물때에 많은 그 조항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물때는 아침이 덜물 시간이 좀 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시 한 40분경이 만조가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11물입니다. 11물에 낚시를 나왔으니까 아침 물때 보통 우리가 낚시를 가다 보면은 아침 오전 낚시를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오전에 덜물을 보고 이렇게 철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때가 죽는 물때, 사리 물때에서 조금으로 접어드는 물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사리 물때보다도 더 조류 소통이 좋을 때가 10물, 11물, 12물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물때가 더 조류 소통이 좋은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리 물때는 조류가 빠르고 조류 소통이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막상 갯바에 나가보면은 조금과 비슷하게 조류가 흐르지 않은 그런 황당한 일도 많이 겪어볼 겁니다. 그것은 사리 물때가 되면은 먼 바다에서 조류가 이렇게 새다 보면은 섬들이 이렇게 올망졸망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곳,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산도권, 그리고 또 미조권, 이런 곳에서 이렇게 낚시를 해보면은 사리 물때보다도 사리 물때는 오히려 조류 소통이 좀 덜하고, 그리고 죽는 물때, 서서히 죽어가는 10물, 11물, 12물, 이런 물때에 오보면은 사리 물때 같이 조류가 쫙 이렇게 뻗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물때에 따라 변하는 밀물과 설물, 낚시에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뽕돌을 하나를 더 물려야 되겠습니다. 조류는 그렇게 빠른 조류는 아니지만요. 수심도 이곳은 한 6, 7m가 나오는 깊은 수심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바람의 영향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채비를 투척 후 원줄을 풀어놓으면 내려갑니다. 내려가기는 내려가지만은 견제 동작을 취할 때입니다. 견제 동작을 취하기 위해서 살살 끌어준다든지 낚싯대를 살짝 좀 들어준다든지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원줄이 다시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채비가 그 자리에서 살짝 다시 깔아앉고 이렇게 해줘야만 낚시가 가능한데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채비를 여기서 변제 동작을 취하면서 살짝 좀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이 동작을 취하는데 채비가 잘 그 뒤로는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채비가 좀 뜨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끌림이 조금 생길 겁니다. 생기지만은 일단 내 채비가 뭐 바닥에서 이렇게 더듬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갖춰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끌림을 감수하고 지금은 이비봉돌 하나를 더 물려서 이비봉돌 2개를 달아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하고 있지만은 입질하면 받지를 못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포인트를 오늘은 바람에 의해서 좌측편으로 선택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띠섬 최고의 자리라는 1번 엄지짝에서 비록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덜 물 때 감성돔 한 마리 입질을 받지를 못하고 가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밀물 포인트인 띠섬에서 오전 덜 물 때 낚시를 해보았지만 입질 한번 받지 못하고 포인트를 이동합니다. 썰물 포인트인 밤섬으로 이동을 하여 참돔 낚시를 해봅니다.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미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좋죠.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는 뭐 시간별로 이렇게 배가 움직이다 보니 포인트를 뭐 들물과 날물 이렇게 구분을 지어 가면서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막 초들물이 시작된 것입니다. 조류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은 어떻게 보면 미조권에서도 가장 수심이 깊은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랍 수심이 한 14, 5m 나오는, 그리고 좀 멀리 이렇게 치다 보면은 17, 8m, 한 20m 멀리는 수심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참돔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그리고 또 썰물이 되면은 이곳은 조류가 뒤에서 앞으로 쫙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얕은 곳에서 이렇게 깊은 쪽으로 쫙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전형적인 참돔 물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참돔 포인트로서 이렇게 명성이 나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조류 소통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일단은 삼비봉돌 2개를 물려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가 빨라지면은 1개, 2개, 3개 내 채비가 조류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봉돌을 물려주고요. 일단은 삼비봉돌 2개를 물려서 낚시를 하면서 가감을 하는 방법으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자리에서는 꼭 손맛을 보고 가야 될 건데요. 나올 겁니다. 제 예감으로는 오늘 물때도 좋습니다. 물때도 좋지만은 아이고 목줄이 톡 빠져버렸다. 구명복의 지프를 잠그지 않다 보면 가끔 일어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낚시가 되지 않은 날은 모든 것이 꼬이기 마련인가 봅니다. 심기일전 마음을 가다듬고 낚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입질이 들어옵니다. 뭐야? 이야, 이거 오랜만에 잡으라도 한 마리 건지는 것 같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입질이었건만 챔질과 동시에 감성돔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낚시를 하면서 근 6시간 만에 한 마리 올라오는 잡어입니다. 오늘따라 잡어 입질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무엇이냐? 정체가 뭐고? 뭐가 쿡쿡 쳐박는다 이 뭐야? 지노래미 맞구나. 지노래미구나.
아이고 반갑다. 그래도 네가 내 손에 비린내를 묻혀주네. 야, 오늘 손에 비린내 못 묻히고 갈 줄 알았더만은 찹찹하게 냉장고에서 나왔구나. 고맙다. 야, 그래도 좋은 징조입니다. 지금 조리가 살 먹습니다. 먹으니까 뭔가 그래도 입질을 보여줬다는데 지금 희망을 갖고 자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생명체가 보이지 않던 바다에서 지느러미 한 마리가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책 낚시를 하면서 뽕돌을 좀 무겁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뽕돌을 좀 무겁게 사용을 합니다. 특히 뭐 전동 또 입질입니다. 초리대 끝을 보면은 지금 뭔가 타닥타닥 당기는 자 무엇이냐 이번에 조금 묵직한데 조금 큰 지느러미겠나. 또다시 찾아온 입질이지만 감성돔 입질과는 틀린 입질이었습니다. 박았다. 지느러미 맞는 놈입니다. 올라오다가 박아버리네요. 자, 수상하다. 감성돔이가 설마 감성돔이 이런 입질을 보여주나? 감성돔은 아니고 그렇지. 지느러미인데 아까보다 더 큽니다. 야, 이거 들다가 살못하다가는 낚싯대 부를 치는 거 아이가? 자, 야. 매운탕 끓일까? 살려줄까? 매운탕 끓이러 들어갈래? 그래도 오늘 이 저수온기의 손맛을 네가 입질을 보여준 날에 대해서 내가 살려줄게. 자, 이야기 도중에 진노래미가 입질을 하는 바람에 또 타이밍을 또 놓쳐버렸는데요. 전청 낚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벼운 뽕돌로서 서서히 바닥층을 표층에서부터 이렇게 더듬어 내려가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 낚시를 하는 조법이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적은 뽕돌을 달아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형과 그리고 또 조류, 이런 바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뽕돌을 가감을 시키는데요. 특히 감성돔 낚시를 할 때만큼은 저는 좀 무겁게 답니다. 일단 감성돔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바닥층에서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채비가 일단은 조류의 힘을 이기고 바닥층에 이렇게 미끼가 도달을 해야만 감성돔을 낚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는데 조류를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니면은 내가 또 가벼운 뽕돌로 달아서라도 언젠가는 채비를 이렇게 흘리다 보면은 바닥층까지 이렇게 내 채비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지만은 가벼운 뽕돌을 달아서 내가 이렇게 견제 동작이죠. 특히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견제 동작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하는 편입니다. 짧은 견제 동작, 그리고 조금 이렇게 띄웠다가 다시 놓고 하는 견제 동작, 이렇게 견제 동작으로서 무거운 뽕돌을 그것을 커버를 해내는 겁니다. 견제 동작을 하지 않고 무거운 뽕돌을 달아서 이렇게 툭 던져 놓다 보면은 그거는 10중 8구 걷어들일 때는 미끌림이 생겨 있습니다. 미끌림이 생겨 있지만은 낚시를 하면서 내 채비가 바닥에 닿았다 생각이 들면은
무거운 뽕돌이지만 그것을 견제 동작 살짝 이렇게 들어줬다가 다시 한번 놓아주고, 그리고 또 짧은 견제 동작 살짝 한번 끌어줬다가 다시 한번 놓아주고 하는 그런 견제 동작으로서 무거운 뽕돌을 사용하면서 생겨나는 불필요한 그런 그것을 커버를 해내는 거죠. 그런데 가벼운 이렇게 뭐 비이하의 그런 가벼운 뽕돌을 달아서 이렇게 낚시를 해보면요, 조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만큼은 가벼운 뽕돌을 달아서 다시 내 채비를 조금 띄웠다가 다시 내리고, 다시 바닥을 찍었고, 다시 살짝 들었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벗어나고 채비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행동보다는 아예 저는 감성돔 낚시를 할 때만큼은 조금 보다 무거운 뽕돌, 뭐 한 2비 뽕돌이나 3비 뽕돌 정도로서 좀 무겁게 사용을 해서 일단 내 채비를 바닥에 안착을 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들었다가 놔주고, 들었다가 살짝 들면서 흘려주면서 이렇게 찍으면서 채비를 내려보내는 그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무거운 뽕돌을 달아서 낚시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요, 막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막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바다를 물들입니다. 와, 정말 오늘 힘든 낚시를 했습니다. 근 9시간에 가까운 낚시입니다.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오늘 밑밥을 힘을 볼지 모르겠지만 2통을 비벼왔습니다. 오후에 참돔 낚시, 그리고 오전에 감성돔 낚시를 생각하면서 2통을 비벼와서 다 뿌려 넣었습니다. 다 뿌려 넣고 이렇게 낚시를 했지만은 결국은 감성돔과 그리고 참돔 입질 한번 받지를 못하고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오늘 낚시를 하면서 조금 실수를 했다 하는 것은 포인트 선정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면서 한 곳을 집중적으로 노리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역시 오늘은 포인트에 내려서 굉장히 좀 혼돈이 되는 여기를 할까 저기를 할까를 내가 괜히 아는 포인트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입질을 받고 저기서도 입질을 받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오늘은 한 곳에 정해두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노려야 되는데요, 이것도 해봤다가 또 안 되니까 이것도 해봤다가 어떻게 보면은 초보 낚시인들이 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입질을 받지 못했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의 자책을 하면서 오늘 낚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